지금 미국이 일본의 전범기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일본 올림픽에서 전범기 사용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력 언론 CNN에서도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기와 동급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의 존 레논 아들은 일본은 악마가 아니라며 우길기 티셔츠를 입고 홍보 대사를 자처하고 자빠졌고, 한 미국인 유튜버는 백악관 우길기 사용 반대 청원까지 넣는 와중에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길기 사용 금지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올림픽에서 우길기를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아니, 독일 애들은 과거사 반성하고 하켄크로이츠기 법으로 금지했다는데 왜 니들만 그러니? 응? 아베야, 말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방사능 효율중인가? 아무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미국의 CNN 방송이 일본의 우길기는 한국인에게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악마의 상징, 왜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우길기 사용 금지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은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우길기 사용 금지 요청을 거절했다며, 한국인들은 우길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일제강점기에서 끔찍한 폭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게 이른바 우길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한다며, 그러나 조직위는 우길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쟁을 상징하는 깃발은 평화로운 올림픽 경기에 맞지 않다며, 아시아인과 한국인에게 우길기는 악마의 상징과도 같다. 마치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기가 유럽인들에게 공포와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도 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길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인들은 우길기에 적대적인가라는 소제목에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학살을 당하고 탄압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출 규제 조치로까지 번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NN이 새삼스럽게 일본의 우길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우길기 반입 문제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 뜻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우길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마흐 IOC 위원장에게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우길기가 19세기 말부터 일제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 깃발로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들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시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일본의 우길기는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 16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천황을 위한 군대를 만들면서 일본 육군의 정식 깃발로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더러운 우길기를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기장에 반입하겠다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우길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우길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OC는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패럴림픽 선수단장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우길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우길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침략에 사용된 일본군 깃발로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라고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제 패럴림픽 조직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지만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추후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겠다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 입장과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도 우길기 응원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우길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가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문제인 만큼 우길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일본이 최근 한국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길기를 허용하는 미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신경을 제대로 자극했다. 우길기는 범죄와 침략의 상징이다. 중국 역시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BBC 역시도 우길기 논란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길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회장은 도쿄 패럴림픽 메달은 일본 부채와 같은 전통 문양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도쿄 조직위원회 측에 메달 디자인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임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역시 우길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본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되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와중에 우길기 티셔츠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일 뿐이라는 정신 나간 주장을 펼치는 인간이 세상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이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를 옹호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발단은 션 레논의 여자친구인 미국인 모델 샬롯 캠프 뮤리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 뒤 한국 네티즌과 벌인 설전 때문이었습니다. 샬롯 캠프 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길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승마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이 당신의 패션을 존중하지만 사진 속 문양은 독일의 군국주의와 같은 의미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뮬은 우길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군이 처음 사용했고 해공 군함기로도 채택됐다. 한국 식민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군국주의 정치적 이념과는 다르다고 매우 한심한 논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션 레논이 독일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하켄크로이츠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면서 표현, 언론의 자유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헛소리로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션 레논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아시아 군국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 행동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나는 당신의 기분 상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기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신세대라고 표현한 이 션 레논은 1975년 10월생으로 46살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꼰대의 모습을 한 션 레논은 그러면서 영어 무료로 알려줄까라며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는 직업이 존 레논 아들인 사람답게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나 봅니다. 션 레논은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유튜버와 논쟁을 벌이며 독일의 군국주의는 악마였지만 일본은 악마가 아니다. 난 앞으로도 우길기를 더 많이 입을 거고 한국인들이 우길기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알 바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식함을 전 세계에 뽐낸과 동시에 내 여자친구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를 입은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네티즌들은 모르면 배우자,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 잘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범죄다. 잘못된 역사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오노요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션 레논처럼 무식한 외국인이 있는가 반면 아시아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유튜버 하이체드가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허용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하려다 거절됐다고 알렸습니다. 우길기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하이체드는 우길기를 빼고 광고를 건 뒤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 군대의 상징물을 광고판에 실지 못한 건 아쉽지만 한
한편으론 우길기가 광고판에조차 실을 수 없는 상징이라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광고를 거절당한 뒤 하이체드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재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길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flag.com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우길기를 아예 광고에서 빼거나 다른 비슷한 사진으로 대신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거의 모든 내용의 글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그런데도 우길기 영상이 지나치게 논쟁적이어서 광고로 올라갈 수 없다면 우길기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더욱 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체드는 지난달 24일 개설된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반대 백악관 청원의 인터넷 페이지 2020flag.com을 공개하고 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청원 페이지에는 우길기는 끔찍한 잔혹성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면서 이 깃발은 독일의 군국주의 깃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을까요? 이스트시라고 표기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현재 시 오브 재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해라고 표기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의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함께 병기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일본해를 동해가 아닌 동해 일본해로 병기하자는 것이죠. 국제사회는 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을까요? 이는 한국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광복 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고 이후 냉전이 시작되었죠. 한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진 건 1991년입니다. 유엔 가입 이후 여러 국제기구들의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문서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그전까지 사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992년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동해 일본의 병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물론 당시 정부 내에서는 찬반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이유는 독도 때문입니다. 한국의 동해와 관련된 주장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동해 병기를 내세우면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며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동해 표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독도와 관련된 토론은 안타깝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면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되겠죠?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이후 꾸준히 유엔 무대에서 동해병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로 기구를 통한 운동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수로 기구가 1929년 발간한 해도 제작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때문입니다. 이 지침서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1929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문서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1937년 2판과 1953년 3판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은 4판 발행에서 반드시 이스트시 시 오브 재팬으로 병기하게끔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의 병기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겠죠? 한일 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세 차례의 직접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독도를 두고 일본과 가장 치열하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 바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동해를 평화의 바다 또는 우위의 바다로 부르자는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공식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유일한 명칭이다. 일본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는 없다.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 국제수로기구 등 국제회의의 장에서 한국 등이 이 같은 주장을 할 경우에
일본은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한일 갈등에 가장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건 국제수로 기구였습니다. 1953년에 3판이 나오고 아직까지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판을 찍고 싶지만 동해 명칭 표기 때문에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회원국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2년 완성한 4차 개정판의 초안에 동해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결정이 되지 않자 국제수로기구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 남북일 3자가 협의해 결론을 내라고 의결했습니다. 물론 2019년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난감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국제수로기구가 과감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의 최근 수역을 지칭하는 숫자로 된 체계의 도입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수로기구 차원에서는 각각의 바다 이름이 사라집니다. 대신 숫자로 된 코드가 붙게 됩니다. 국제수로기구가 한일의 갈등이 길어지자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은 원래 있던 일본의 표기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한국은 반대의 효과가 되죠. 오는 11월에 열릴 총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국제수로의 결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지명에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냥 숫자로 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죠. 또한 국제수로 기구의 개정판 논란이 마무리되어도 동해 병기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계의 여러 지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 종이 지도의 40% 정도에서 동해, 일본의 병기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맵만 보아도 미국에서 접속하면 일본해로 표기됩니다. 동아시아 쪽으로 지역을 좁혀 축적을 늘려가야 비로소 동해, 일본의 병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운동은 구글 지도, 미국, 유엔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 세 곳을 핵심 조섭 대상으로 삼아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병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일본은 해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위대의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견조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붙었습니다. 경항모가 현실적이라는 주장과 7만 톤급 정규 항모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죠.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주변국을 도발할 수 있다며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과의 경쟁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에 승선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항모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방위계획 대강에서 헬기 탑재 이즈모 호위함에 전투기 F-35B를 탑재하는 항모 보유를 공식 명기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결정했죠. 미국과 일본의 전력 강화 계획을 보면 미일 양국이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일본 열도에 도배하다시피 배치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정항모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 역시 정규 항모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즈모 호위함의 항모 개조는 분쟁 지역에 함대 방공이나 항공 우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태평양상에서 해상 자위대가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때 이지스함만으로는 함대 방공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항공 범위가 넓은 항모를 투입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항모를 일본 군사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모를 취득하면 제국주의 시절처럼 군사 대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심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일본은 언제든 공격 가능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武力으로 독도를 탈취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군은 지상군에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라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